네, 7강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닌 줄여서 비.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들에 공부했던 거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법률행위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유효 요건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 계약이 존재하느냐 부존재하느냐. 그래서 당목의 당사자 목적,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존재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고요. 각각 이제 가가지고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 부분을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적법해야 되고 103조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정상적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제는 바로 이 의사표시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애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려면요. 내심의 효과 의사하고 표시행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and 그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불일치죠. 불일치. 일치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고요. 일치하더라도 일치는 하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다. 하자가 있다 하면 이 역시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 공부하는 비진의 표시, 다음에 공부할 통정의 표시, 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비통착.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 다시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불일치하거나 일치는 하지만 but 하자가 있는 것. 하자 있는 게 바로 사기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강박을 당해가지고요. 쫄아서 의사표시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 내용은 하나씩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하는 거고요. 통정의 표시는 통정한다, 짠다는 겁니다. 짠다.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알고서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둘이 짜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오는요.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기는 속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박은 쫄아서 하는 겁니다. 쫄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사회질서 위반이라든지 사회질서 위반은 하나의 A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103조와 104조는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기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다 선의의 제3자라면 제3자 얘를 보호를 해주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 일단은 출발점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그냥 간단한 겁니다. 갑이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을이 그 직원입니다. 그러면 둘 간에는 고용계약이 있게 되는 건데 고용계약이 있는데 이 을이라는 직원이요. 도대체 우리 회사가 나를 신임을 하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사직의 그러니까 의사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는 없이요. 사직원은 제출했다는 겁니다. 사직원을 제출했으면 표시로는 지금 사직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러한 사실을 지금 알고 있죠. 알고서도 회사가 어떠는지 한번 간을 보는 겁니다. 간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로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한다. 이러한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민법 107조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고요.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그저 그냥 이 여자친구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줄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어떻습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승낙을 했다. 이 친구의 의사도 보면 증여의 의사는 없는 상태에서 증여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107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전문 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다. 무효다 유효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유효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러한 증여계약을 비진의로 했을 때는 무효라고 해버리면요. 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뻥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효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친구가요. 이 남자친구가 뻥친다라는 거.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여자친구는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이걸 뒤집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 없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선의 무과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효. 유효. 다시 한번.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래서 원칙과 의외를 다 합하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다시 한번 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다음에 2항 이제 의사표시 규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도대체 진의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요. 우리가 확인을 해둘 것은 생각이지 바램이 아니다. 바램, 바라는 사항. 요 판례의 표현은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필수적인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이 한자는 어떻습니까? 뜻의, 그 다음에 생각사, 뜻의 생각사.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바라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요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의 표현에 의하면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러한 판례도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여부. 그러면 해당한다라고 한 판례는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표 판례. 그래서 이 대표 판례는 바로 사직서 판례입니다. 판례상 그대로 가면 갑, 을. 이 직원이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그런데 왜 사직서를 제출했느냐? 회사의 사용 방침, 경영 방침 등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때는 사직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직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가 없는데 회사에서 지시, 강요하니까 사직원을 제출, 표시가 됐죠. 네, 이 경우가 바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고 회사에서 지시, 강요했으니까
얘가 사직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회사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 사직원 제출 행위는 단서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시험에서 더 자주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해당한다라는 판례고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고 한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 명의대여, 대출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빌려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 친구가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까? 이름 빌려줬으니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갚아야 됐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진의가 있다. 비진입 표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사직 의사가 없이 하는 게 비진입 표시인데 이때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진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박을 당해가지고요. 쫄아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그 강박에 의한 증여 이거는 쫄긴 쫄았지만 의사 자체는 있는 겁니다. 의사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있다. 그래서 강박에서 조금 더 그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필수 암기 사안입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 근데 강박에 의한 증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에서 의사표시로 가라.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이라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을 때 거기에 불과할 때는요. 사회질서 위반도 아니고요. 비진입 표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판례 박스에 보시면 대출 명의대여 사안 밑줄만 봅니다. 주채무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판시를 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을 인정을 했다. 즉 일반적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진위가 있으니까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비진입 표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래서 진위 아님을 그걸 진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판례 나와 있고요. 그 판례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진의의 의미 생각이지 바람이 아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례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에게 남아있는 의사 형성의 자유에 기한 것이라면 있죠. 의사가. 쫄아서 주긴 주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있으면 전부 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3번 재판 내에 나타난 비진입 표시의 예로는 사용자 측의 지시에 조차 피용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때는 사직 의사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의의 의미에 관한 판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읽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효과 보시면 정리하는 겁니다. 가로에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무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그러니까 알았다는 건 악이라는 거고요. 알 수 있었다는 건 모르긴 모르지만 선이지만 주의 의무를 좀 다했으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선이 과실, 유과실을 이야기를 한다. 다음 어떠한 표시가 비진입 표시임을 이유로 무효임이 주장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랫말처럼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네,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그런데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의사표시에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의의 제3자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허위표시라는
비통에서 통정의 표시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요. 조금 전에는 해당 여부를 말씀을 드렸고, 적용 범위, 그래서 적용되는 것 2개, 적용되지 않는 것 하나, 2대 1의 구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네,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통처리 상추면에서 채무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를 탕감해 줄 의사도 없이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했다.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명품 가방을 사줄 의사도 없이 가방 하나 사준다고 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랬고, 이제 대리권 남용. 이건 대리권에서 공부를 하는데,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미 그냥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법행위. 네,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로 의사표시,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은요, 신공소,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여기 공법행위에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된다.